안녕하세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AI와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도구, 원칙, 프롬프트, 코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이 요즘은 AI 없이 코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도움이 돼?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쓰면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요, AI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습니다. 1시간 걸리던 작업이 10분 만에 완료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AI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어떤 작업에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그리고 AI가 틀렸을 때 곤란했던 경험까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I 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 AI 도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크게 GitHub 코파일럿, AI 어시스트, 주니, 클로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GitHub 코파일럿은 아이디 연장선이죠. 맥이 끊기지 않게 자동 완성을 해줘서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어시스턴트 주니의 경우에는 제트브레인스 계열의 인텔리제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AI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에 최적화되어 있고 함수 클래스 단위의 즉각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니보다 가벼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주니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가이드가 아니라 일을 시키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전체 단위로 일을 시킵니다. 프로젝트 전체에서 쓰이지 않는 API 삭제해줘와 같은 광범위한 리팩토링이나 의존성 업데이트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JetBrains IntelliJ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수월한 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요, 범용적인 브레인스토밍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로직 구현보다는 설계나 도메인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계속 토론하면서 구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윈도우나 바이브 코딩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 줄의 레거시 코드나 방대한 API 명세서를 한 번에 넣고 분석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를 통한 바이브 코딩을 할 때도 진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요즘은 언어가 아니라 자연어의 요구사항이 더 중요하잖아요. AI를 쓰면서 설계부터 코드 구현까지 처리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환각 현상이 적은 것도 이 클로드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AI의 도구들을 보시면 도구가 뭐냐보다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 검증 원칙 3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AI가 코드를 써줬다고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저는 AI를 쓸 때 반드시 원칙적으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AI한테 리뷰를 다시 맡겨보는 겁니다. AI가 코드를 짜줬으면 끝이 아니라 그 코드를 다시 AI한테 줍니다. 그 AI는 여러 AI가 될 수도 있겠죠. 생성 모드와 검정 모드를 다루고 다시 처리해 보는 겁니다. 방금 네가 짠 코드에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아줘. 성능 이슈, 예외 처리 누락, 보안 지적점 위주로 찾아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한 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스스로 틀린 걸 잡아낼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쿼리 DSL 전환 코드를 짜달라고 했는데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다시 리뷰 요청했더니 N+1 쿼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잡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미처 못 봤던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다시 리뷰를 하는 리뷰 프롬프트 2번 돌리는 습관, 이거 하나만으로도 코드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작게라도 테스트 코드를 직접 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AI 코드를 믿더라도 테스트가 통과해야 진짜 믿는 거거든요. AI는 우리 프로젝트의 실제 환경과 DB를 모를 수 있습니다. AI는 코드를 생성할 때 이 코드가 작동할 것 같다는 확률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실제 환경에서 돌아가는지는 제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거창한 테스트가 아니라요, 정말 핵심 케이스 하나만이라도 돌려보면서 리뷰해본다면 좀 더 잘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원칙은 PR로 한 번 더 리뷰한다입니다. AI가 만든 코드도 제가 검증한 코드도 결국 PR을 올려서 팀원의 눈까지 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우리 팀 컨텍스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AI가 모르는 것들은 우리 팀만의 네이밍 규칙, 우리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 지난달에 있었던 장애 원인, 다음 스프린트, 계획과의 충돌 같은 안전망으로 팀원들과 같이 리뷰를 하면서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PR은 AI 검증의 안전망이 될 겁니다. 원칙 3가지를 요약하면 결국에 AI한테 리뷰를 다시 맡깁니다. 원칙 2번째는 작게라도 테스트 코드를 직접 짜고, 원칙 3번째는 PR로 한 번 더 리뷰하는 겁니다. 이게 AI와 일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AI를 사용했던 사례, 그리고 도움이 되었던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어떤 작업에서 임팩트가 있었냐면, 저는 마이바티스로 짜여있던 레거시 코드를 JPA와 쿼리DSL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용했던 프롬프트는요, 마이바티스 XML 쿼리를 쿼리DSL로 전환해줘 라고 간단한 쿼리와 레파지토리 구조에서 어떤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면 좋을지도 같이 제안해줘, 현재 서비스 레이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려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고, 그래서 기존의 마이바티스 XML 쿼리를 분석하고 JPA 엔티티를 설계를 고민하고 쿼리DSL의 문법을 검색하고 디자인 패턴 어디에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전체 구조를 조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AI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실제로 굉장히 간단하게 완료가 된 거죠. 보실까요? 이렇게 이전에는 간단하게 XML 방식으로 마이바티스가 구현되어 있던 것들을 쿼리DSL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칙 1을 적용하는 거예요. A 리뷰 제 요청 후 패치 조인 누락 발견 및 수정 완료까지 하는 원칙까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사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외부 API 연동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목을 설정하고 정상 케이스, 예외 케이스, 타임아웃 처리, 예전에는 외부 API 하나당 테스트 짜는데 진짜 꽤 오랜 시간, 1시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AI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 이후에 AI가 생성한 코드를 적용하면서 단 10분 만에 처리하는 로직이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한 프롬프트는 외부 결제 API 연동 코드야, 아래 케이스, 테스트 코드 짜줘, 정상 결제 성공, 타임아웃 발생, 잔액 부족 실패, 네트워크 오류에 대한 부분을 목 REST 서비스 서버 사용해서 각 케이스를 명확하게 분리해줘 같은 프롬프트로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드 예시가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AI가 잘 작성해줬고요. 케이스에 대한 부분에 원칙 2를 적용하는 겁니다. 직접 테스트를 돌렸더니 타임아웃 케이스 페일을 발견했고 AI가 목 타임아웃 설정을 잘못 원칙이 없었으면 그냥 머지했을 코드를 원칙 2로 잡아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다 보면요, AI 한계를 느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AI를 절대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이거든요. AI가 틀리는 상황은 이미 보안 취약점으로 분류된 방식을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학습 데이터 기준이 과거라서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2번째는 디프리케이티드 된 라이브러리를 멀쩡하게 사용해서 제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째는 우리 프로젝트의 컨텍스트를 모르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AI는 우리 팀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정된 마크다운으로, 고정된 프로드 파일로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AI가 실수하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작업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AI가 추천해준 인증 처리 방식이 있었어요. 코드도 깔끔하고 동작도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보안 취약점으로 분류된 방식이었습니다. AI 입장에서는 학습 당시에 멀쩡했던 코드를 추천한 거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쓰면 안 되는 코드였던 거죠. 다음으로 AI 코드 크로스 체크 항목을 같이 살펴볼까요? 보안 관련 코드는 크로스 체크가 필수가 될 것 같고요.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디프리케이티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B 쿼리 같은 경우에는 실행 계획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의 파트너고 신뢰하지만 검증하고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AI는 안 쓰면 안 되고요. 제대로 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낀 시간으로 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문서화를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팀원이 왜 이렇게 짰지 하지 않도록 설계 의도와 AI 논의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낀 시간으로 팀원들과 공유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좋았는데 이 경험을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는 거죠. 이 경험이 팀 전체 자산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AI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해줬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은요, AI한테 리뷰를 다시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작게라도 테스트 코드를 짜보세요. 원칙 세 번째, PR로 한 번 더 팀과 리뷰하는 겁니다. 신뢰하되 검증을 꼭 해야 한다는 게 핵심 요약입니다. 질문이나 여러분의 AI 활용 경험을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